이거 녹화 중간에 시작해서 한번 그냥 녹화 듣는 사람들한테 말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어 써주세요. 제가 지금 녹화 중간에 시작했는데 이 녹화 전에는 복습하는 거 어떤 거였는지 언급했고 과제 제가 코멘트 어떤 식으로 남기는지 한번 언급했고 지금 자료형의 확장을 따라 치는 단계예요. 다 따라 치셨으면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일단 거의 다 되면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할 건데 그거 다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뜰 텐데 결과가 지금 인트 그러니까 정수랑 소수를 더했는데 생각하기에는 이게 겹쳐지니까 당연히 소수 쪽으로 계산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걸 모르죠. 컴퓨터는 시키는 것만 따라하는 기계니까 그게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이런 유도리는 이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정희님은 천천히 쓰시고 들으면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된 건데 이렇게 저희가 별다른 코드에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말을 안 했는데 변환이 됐잖아요. 이거를 암시적 형변환,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형태가 변했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컴파일러라고 제가 맨 첫 시간에 컴파일러라는 애가 우리가 영어를 따라 치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영어 문장을 보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라고 말을 했는데 그 컴파일러가 알아서 눈치채고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암시적 형변환인데 보통 이 계산이 제대로 되려면 자료형이 크기가 큰 쪽으로 변해야겠죠. 그리고 혹은 표현 범위가 넓은 쪽. 우리는 소수랑 정수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소수가 표현 범위가 넓으니까 자연스럽게 소수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형 확장, 더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 보면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건데 이건 확장이고 그럼 반대로 축소 이번엔 축소를 해볼게요. 축소도 한번 따라 써주세요. 다들 손 내리시고 맞다 안 보이시게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8시에 10분 동안 쉬는 거 그대로 이어가요. 이거는 맨날 알람 8시 잠시만요.
다 쓰셨네. 이거 실행을 바로 해보시면 2가 나오죠. 11 나누기 5는 2.2인데 2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네, 형 축소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플롯 소수에서 계산하다가 인트 정수에다 그냥 넣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를 통해서 나왔을 이 소수 결과값이 정수에 넣어지면 정수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수적 부분이 날아가겠죠. 이게 저장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 형 축소. 그래서 아마 제 거에서는 안 떴나? 제 거에서는 안 뜨는데 이게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각자 했을 때는 이게 뜰 거예요. 뭐 플러지에서 인트 변환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경고가 떠요. 왜냐하면 형 축소를 하면서 값이 손실되면 이거는 코딩하는 과정에서 값이 이상해진다는 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컴파일 경고가 안 나오게 하려면 형 변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를 뭐 타임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타입 캐스팅, 이렇게 타입 캐스팅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타입 캐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자료형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자료형 변환하기라는 차후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 우리가 코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밤새는 소수니까 직관적으로 딱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딱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진수를 생각하죠. 1, 2, 3, 4, 5, 7, 8, 9 이 10진수의 그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컴퓨터는 2진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딱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예인데, 이건 그대로 안 쓰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차는 문자형이지만 정수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28이랑 이만큼의 수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차에 넣어요. 근데 차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56인가? 그게 범위가 끝이에요. 그러면 256 정도의 그 크기에다가 이걸 넣으면 손실이 날 텐데, 그럼 얼마나 나냐면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256만큼 그냥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30만 들어가요. 이게 num3를 이거 출력하면 30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번 수업 때 제가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는데, 인트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만의 공간을 갖고 있고 차는 1바이트가 8비트거든요. 이 바이트는 다들 생각하는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런 게 있는데, 1000바이트가 1킬로바이트,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엄청 작은 단계인데 그 바이트보다 작은 비트 단계. 그래서 차는 1바이트라고 8개 0101이 들어가고, 1바이트는 4바이트니까 인트는 4바이트니까 32비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더할 경우 차는 이만큼만 들어가니까 더해서 넣어도 이만큼 앞에 부분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만 차 결과값이 들어가니까 이게 30이라서 결과값이, 그래서 30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료형의 확장과 축소는 암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암시적으로 하는 경우에 축소가 되는 경우는 값이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타입 캐스팅이라고 우리가 직접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커지면 확장, 작아지면 축소.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문인데, if에 대해 배울 건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모르는 분은 가정하고 하면, 이게 지금 영어가 아니라 한글이죠. 이게 의사코드라는 건데, 의사코드는 저희가 배우는 건 C인데 언어마다 문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개념을 주고받을 때 각자 다른 문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을 통합해서 하려고 의사코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쓰는 의사코드인데, 이거를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일단 한번 해보면, if는 만약이란 영어 단어잖아요. 그거 그대로 if 비가 온다면, 만약에 비가 온다는 게 참이면, 그러니까 이 비가 온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if 문 안에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가 이 비가 온다면이란 조건문 안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 조건 충족하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라는 이 행동을 시행하는 거고, 만약에 날씨가 춥다면 이라는 if 조건문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코트를 입고 나간다 라는 이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 안에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f문이고,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더 두 조건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걸려온 전화가 광고 전화이면 if, 그래서 이 광고 전화가 충족이 되면 참이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등록한다라는 실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광고 전화가 아니면, 그래서 else, 영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else 그 외라는 뜻이니까 이 광고 전화가 아니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계속 통화한다 라는 이 두 조건으로 분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너무 간단하니까 참 거짓말 되니까 더 복잡하게 if, else if, else, 그러니까 만약 외에 if, 그러니까 이 조건 외에 한 번 더 조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콜라 버튼을 눌렀다면 콜라를 내보내는 거고요. 콜라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누르지 않은 경우에서 사이다 버튼을 눌렀다면 이렇게 두 번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사이다 버튼 눌렀다면 사이다를 내보냄. 근데 또 사이다 버튼도 안 눌렀는데 환타 버튼을 눌렀다면 이게 두 번째 else if, 환타를 내보는 거고, 그 else, 그러니까 콜라 버튼도 안 눌렀고 사이다 버튼도 안 눌렀고 환타 버튼도 안 누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 메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내보냄이라는 행동이 주어졌으면, 만약에, 그러면 콜라 버튼을 절대 안 눌렀다는 뜻이죠. 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타를 내보낸 시행을 했다면, 그러면 사이다 버튼도 안 눌렀고 콜라 버튼도 절대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문의 흐름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 else if, else를 여러 조건으로 분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조건으로 나누는데 사용하는 게 조건문. 그래서 사용을 직접 해볼게요. 이거 제 코드 이 편집기는 이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적당히 입력하면 거기서 정렬해주는 코드 스타일이랑 제가 쓰는 코드 스타일이랑 달라가지고 이게 좀 보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제 거는 괄호가 if 조건문 이런 데 바로 옆에 붙거나 아니면 else if 같은 경우 이렇게 끝에 바로 옆에 딱 붙어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 적합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이 됐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정렬해 줄 거예요. 다 쓰신 분들 실행해 보세요. 네, 다들 해보셨네. 이거 실행하면 다들 생각하는 대로 30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니까 else 그 외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 배웠는데 직관적으로 아신 분도 있고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는이 두 번이 들어갔으면 는이면 이게 연산자인데 이 num이라는 변수가 10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같으면 true 참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이란 결과를 그냥 내뱉어내는 거고, 만약에 10이랑 다 같지 않으면 그러면 false 거짓을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 넘은 30이니까 10이랑 다르니까 거짓,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충족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10이 아닌 경우 한 번 더 if를 체크해서 넘이 20도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이 조건문도 충족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바로 뒤에서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 if, else if 얘네는 짝이 붙는데, else if랑 else는 if가 조건문을 열어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시작해주는 if나 아니면 연쇄적으로 else if는 계속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else if랑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else는 조건문을 마무리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모든 경우를 이렇게 통합하는 애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if와 else if가 딱 붙어 있으면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렸는데 한 번 더 else if가 붙으면 얘는 혼자서 실행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떠버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건문의 세미콜론, 보통 저희는 이렇게 int num1은 5, num1이라는 정수 변수를 선언했고 5로 초기화했다라는 거를 세미콜론을 마무리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if 조건문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왜 안 붙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끊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마무리가 세미콜론 붙었다는 거는 얘를 여기서 끝낸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너밀이 10인지 확인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중괄호를 통해서 얘가 한 문법이다, 한 문법? 이게 한 소속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세미콜론을 붙여버리면 중괄호랑 if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printf는 10입니다 라는 거를 출력만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 중괄호가 딱 붙어버리는, 이게 변수끼리의 범위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도 배우는데, 그럼 범위를 구별하는 문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이게 흘러가 버리니까 if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후에 나오는 반복문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중괄호를 통해서 얘가 한 소속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엔 중괄호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그대로. 다 지우고 재사용해서 네, 이거를 실행하면 10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중괄호가 있었다면 너무 오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건 입력한 거고 이거는 제 편집기가 자동으로 정리해 준 건데, 이 조건문 같이 이렇게 한 범위가 주어진 이런 애들의 경우 한 줄까지는 중괄호를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한 줄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10일 경우 이거를 출력한다는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중괄호로 생략해도 얘가
이 if가 알아서 얘까지는 내 범위다라는 걸 인식하고 자동으로 출력해요. 대신 이거를 붙여놔도 한 줄까지만 내 거니까 이 이후에는 내 범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출력. 그러니까 중괄호가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붙여놔도 한 줄까지만이기 때문에 범위가 달라요.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비교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인데 이거는 딱 보면 아실 텐데 수학이랑 똑같아서 이거 같지 않은만 다른데 는 두 개 붙인 거거든요. 이거 는 하나 아니에요, 두 개인데 이거는 밤새 말했던 대로 같은지 아닌지 라서 아마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조건식을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때 쓰는 건데 얘가 비교 연산자. 그래서 는 두 개 붙이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얘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느낌표 는이면 같지 않은지 같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으면 true, 반대죠. 위에랑 얘가 붙으면 같지 않으면 true, 같으면 false. true, false 그 영어 그대로 true, false 말하는 거예요. 참 거짓. 그리고 큰지 이거 크면 true, 작으면 false. 얘는 그 반대고, 그리고 이거 수학에서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건데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 이거는 뭐 딱 보면 아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논리 연산자인데 이거는 and or not이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회로를 안 배웠으려나? 그 뭐 물리 같은 경우, 물리나 수학에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얘 두 개 붙으면 이거 그 변수 앞에 붙이는 애랑 똑같은 애인데 전혀 다른 그거예요. 두 개가 붙으면 and예요. 양쪽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얘는 or, 한쪽이라도 참이면 참. 얘는 느낌표, 참과 거짓을 뒤집음. 바로 뒤쪽에 불자룡할 때 한번 복습할 거니까 이거 당장 이해 안 돼도 뒤에서 한 번 더 연습할 거니까 일단 얘가 붙으면 참이랑 거짓을 뒤집어요. true 앞에 붙은 경우 false가 되고 false 앞에 붙은 경우 true가 되고. 그러니까 and or not 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사망연산자, 얘는 보긴 복잡한데 간단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애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까지가 사망연산자예요. 왜 사망연산자냐면 얘가 조건이죠. 밤새 보면 비교연산자잖아요. 얘 한 뭉텅이가 조건. 그래서 하나, 그리고 느낌표 둘, 이렇게 셋 해서 세 개의 연산자를 통해서 한다 해서 사망연산자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편하겠죠. 이 조건문, 이 물음표 앞에 있는 조건문이 true인 경우, 참인 경우 이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이 앞에 있는 애한테 주는 거고요. false인 경우 뒤에 있는 값을 얘한테 대입하는 거예요. 얘 지금 는이랑 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가 사망연산자고, 이 사망연산자를 통해서 이 조건문을 확인하고 나서 이 값 혹은 이 값을 앞에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우 넘이 5인 경우 10을 주고 아닌 경우 20을 준다는 뜻인데 5니까 10이 넘2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넘이 10인 경우 이렇게 바뀌면 넘은 5니까 거짓이 되죠. 얘는 이 조건문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20을 넘2에게 넣어주는, 이게 사망연산자인데 여기서 조건식, 물음표 앞에 있는 게 조건식이고 참인 경우 첫 번째 값, 거짓인 경우 두 번째 값. 이거 순서만 안 헷갈리면 돼요. 무조건 참은 첫 번째, 거짓이면 두 번째. 이게 보기에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를 if문으로 하는 경우
이건데 이렇게 긴 것보다 이렇게 짧은 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간결함을 주면서도 가독성을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많이 쓰는 경우는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흔한 문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쓰는 사람끼리는 딱 알 수 있는데 잘 안 익숙한 사람은 모르는데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간결한데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드가 짧더라도 막 이렇게 암호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알아보기 딱 쉽게 한 번에 딱 보면 딱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거든요. 가독성이 좋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심하게 말한 경우는 무조건 가독성이 우선이다. 라고 말까지도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당장 여러분들의 경우는 가독성을 먼저 우선하는 게 무조건 좋고 이거를 서로 누가 봐도 딱 보면 딱 알 수 있게 짜는 거를 일단 우선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 말라고는 하는 건 좀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더 복잡한 이렇게 더 복잡한 문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허용해도 될 것 같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셨다가 이 부분을 굳이 저렇게 이렇게 간단한 식인데 저렇게 if 문을 여러 개 쓸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이걸 쓰는 거니까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거. 이게 사망연산자이고 그 다음에 불인데 불은 밤새 계속 얘기한 true false의 그건데 이건 논리 자료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거. 1, 2, 3, 4 숫자가 아니라 논리,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를 그 두 가지 경우만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네는 따로 헤더를 입력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stdio.h 이거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 true false를 입력을 하려면 std 불.h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쓰는 경우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숫자를 통해 할 수가 있어요. 0이면 거짓이고 false,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숫자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0은 거짓이고 1, 2, 3, 4, 5, 6, 7, 8은 참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숫자만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가독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 1, 2, 3, 0, 1 이걸 쓰는 것보다 true냐 false냐를 보면 딱 알 수 있으니까 true, false 사용하려면 std 불.h를 써야 돼요. 이거는 직접 해볼 거예요. 여기서 stdio.h 밑에다가 std 불.h 이거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면 뭘 안 했네. 일단 이거 먼저 이게 불 했잖아요. 자료형 이름이 불이에요.
네, 이거를 실행하면 다들 생각한 대로 true가 나오죠. 이 bool 변수는 true 혹은 false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50을 넣는다던가 그러면 오류가 뜨죠. 완전히 그 인트니까 50은. 근데 여기서 B1이 아니라 얘인 경우 N1은 0이죠. 0은 false를 했죠. 0은 false, 0 외에는 true를 했으니까 N1은 false인데 true와 같은지를 물어봤잖아요. false는 true랑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온 거예요. 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한 연산자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나타내는 연산자인데 왼쪽은 false, 오른쪽은 true니까 같지 않으니까 false를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충족하지 않고 else에서 false가 나오고, 밤제 같은 경우 true니까 왼쪽은 true, 오른쪽도 true니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true라는 거를 출력하는 식으로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굳이 bool을 쓰는 경우 왜 쓰냐면 밤제 0과 1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쓰냐면 0과 1보다는 아무래도 true, false는 더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참과 거짓이니까 가독성적으로 좋고, 그리고 자료형의 크기적으로도 사이즈업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알 텐데 int는 밤제도 4바이트를 했고 bool은 1바이트예요. 참과 거짓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곳에서 굳이 참과 거짓만 알면 표현하면 되는 데에서 4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굳이 남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bool을 쓰는 경우, 그래서 bool을 굳이 쓰는 거고. 이건 논리 연산자 복습인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num1 안 하고 a, b 할게. 아이씨.
다들 쓰셨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네, 숫자가 모두 자연수이다 적절한 수가 있다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이거는 AND죠. AND는 왼쪽 오른쪽 조건문, 왼쪽 오른쪽 조건문이 모두 true인 경우 true를 반환해요. 하나라도 false인 경우, 하나라도 거짓인 경우는 거짓을 반환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고, A는 10이니까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왼쪽 조건문은 true를 반환하고, 오른쪽도 B가 1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100이니까 크니까 true를 반환하고, 그러니까 좌우 둘 다 true니까 얘도 전체적으로 결국 true가 되죠. 그러니까 숫자들은 모두 자연수다라는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false인 경우, 하나라도 0보다 작은 경우는 숫자들은 모두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게 반응되죠. 하나라도 자연수가 아니라는, 이게 진짜 그 흐름을 나타낸 거니까, 하나라도 0보다 작으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숫자들이 모두 자연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AND, 좌우가 둘 다 true야 true, 하나라도 false면 false를 반환하는 거고, 얘는 OR 현상자, 하나라도 같으면 true, 그리고 하나라도 같으면 true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가 10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10이니까 true, 오른쪽도 B가 100이냐? 100이니까 true. 일단 둘 다 true니까 무조건 true고, 얘가 뭐 이게 10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 200이었는 경우, B는 100이니까 false죠, 오른쪽 조건문은. 그러면 근데 왼쪽은 true고 오른쪽은 false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그럼 한쪽은 true고 한쪽은 false여도 true, 5니까 true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true면 true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수가 있다. 만약에 얘가 false가 되려면, 적절한 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되려면 좌우가 둘 다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A가 50이냐고 물었을 때 false, 50이 아니니까 false가 되고, B도 200이냐 물어보면 200이 아니니까 false가 돼서 좌우 둘 다 false가 나와야지 결과적으로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AND와 OR가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다루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좌우 둘 다 true면 true, 1은 true니까 1, 하나라도 false인 경우, 오른쪽이 false 혹은 왼쪽이 false 혹은 양쪽 다 false면 전부 false가 나오는 거고, OR 연산자의 경우 좌우 둘 다 true거나 왼쪽이 true거나 오른쪽이 true거나 하나라도 true면 결과적으로 true가 나오고, 둘 다 false인 경우 결과적으로 false. 이렇게. 그리고 불자를 한번 if 문에 직접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쓰기만 하고 다들 따라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된 경우 불형을 직접 여기 넣을 수가 있죠. true라는 거 직접 넣으면 이 if문 조건문, 요 안에 가로 안에 이 조건문이 true인 경우 얘를 실행하는 건데, true 자체가 들어가면 그냥 그 자체로 조건문이 true니까 이걸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되고, 여기다가 false를 넣은 경우 false가 출력이 되고, 1을 넣은 경우 1은 true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면 true가 실행되고, 이렇게 불이나 숫자를 직접 조건에 넣을 수도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반복문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문에 true, false를 직접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말이긴 한데, 반대 제가 너무 A를 굳이 안 하고 A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실제로 다들 이렇게 쓰실 때 넘밀 이런 거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웬만하면
이 변수 이름은 직관적인 게 좋아요. 그 가독성이 제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입력받을 경우 input이란 영어 단어를 굳이 두고 num이라고 한다던가 혹은 a라고 하는 경우 이게 위에 게 낫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코드를 볼 때 A, B, C, D, E, F 이렇게 적혀 놓으면 뭔지 알아보기 힘드니까 다시 볼 때 아니면 중간에 다른 걸 하고 왔을 때도 한 번 더 굳이 한 번 더 내가 코드를 한 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은 의미 있게 쓰는 게 무조건 좋고 근데 뭐 이렇게 너무 짧은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변수 이름 쓰는 건 또 그것도 비효율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코멘트 단 것 중에 대문자 쓰지 말라 했는데 왜 굳이 대문자 쓰지 말라 하냐면 A, B 같이 이렇게 짧은 경우 요 위에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문자 소문자는 변수 이름에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문자 두고 한 번 더 수고로움을 들고 대문자를 넣는 경우에는 밑에 입력할 때도 굳이 대문자를 써야 되고 사용할 때도 그리고 내가 대문자에 있었는지 소문자에 있었는지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규칙이 있는데 변수에는 보통은 대문자로만 안 써요. 좀 있으면 휴식이니까 이 얘기하고 쉴게요. 이렇게는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 가격이라고 할 경우 아이폰 이렇게 대문자 써요. 아이폰과 가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대문자 쓰는데 이렇게는 안 해요. 이거를 변수에서 이렇게 대문자로는 안 써요. 그래서 대문자를 쓰지 말라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이렇게는 쓰는데 이거는 보통 변하지 않는 수, 저희가 상수했죠? 상수에서 이런 경우 써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대문자만 나타내면 얘는 상수거나 변하지 않거나 이런 변수 이런 그 상수에는 대문자로만 쓰는 그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쪼매난 규칙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지키는 규칙이거든요.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듣고 가면 좋아서 그래서 다들 쓰실 때 간단한 과제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A, B, C 써도 되는데 길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의 경우 혹은 차후에 코딩할 경우 변수 이름은 신경 써서 하는 게 좋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대문자로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데 대문자로만 쓰는 이 이름은 상수에만 쓰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혹시 이렇게 한 단어로 된 변수 이름을 쓸 경우 대문자로는 안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한 분이 쓰실 때 스캔F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제가 과제 쓸 때 입력을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내가 1 한 번 하고 2 한 번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줄바꿈이 되니까 저 서식에다 줄바꿈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입력을 받을 때 이거는 얘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그 입력을 할 때 1 하고 엔터 하고 2 하잖아요. 이게 엔터 한 번 하는 게 내가 이거 한 번 했다라고 끝내는 그거지 줄바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줄바꿈을 하는 게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옛날의 기억으로는 이게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스캔F 안에 있는 서식에 굳이 이런 제어 문자를 쓰는 게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고 그리고 굳이 얘가 이 안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캔F 이 서식 안에서는 이 생각 때문에
한번 엔터 하니까 줄바꿈 되니까 여기 제어 문자로 줄바꿈 제어 문자 써야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 엔터는 그 엔터랑 달라요. 네. 이거 알아가면 되고 지금 58분이니까 앞으로 10분 동안 쉴게요. 다들 쉬고 오세요. 뭐야 이거? 화면 공유요? 일단 10분 됐고 화면 공유 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정인님 이거 발표자는 화면 공유할 수 있어서 네네 이거 뭐 질문이 있거나 이거 좀 도와달라 할 때 그 각자가 발표해갖고 화면 공유 키면 제가 제어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하면 이거 다음에 원래 비트 연산자인데 이거 비트 연산자는 그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 깊은 곳에 그 비트를 조작하는 건데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렵고 저도 좋아하지도 않고 써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나중에 이렇게 코딩 문제 풀 때 쓴다고 하는데 들어본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C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나오지 싶어요. 그래서 C 수업 듣는 분들은 시험 기간 때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는 식으로 하시고 여기서는 안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if문이랑 비슷한데 if, else if보다 간결하게 여러 조건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스위치에서 스위치 괄호 num1이라고 하면 이 num1이라는 값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값을 판단해서 케이스 1인 경우 num1이 1인 경우는 이거를 실행해요. 이 printf 1입니다를 실행한 다음에 브릭은 부수다는 뜻이죠. 이 흐름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입니다를 출력한 다음에 나가버리고 만약에 num1이 2인 경우는 케이스 1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2에서 충족이 되죠. 케이스 2라는 걸. 그 다음에 2입니다를 출력하고 나서 탈출하고 디폴트는 기본값이란 뜻인데 기본값 뭐 케이스 위에 있는 케이스를 전부 충족하지 않은 경우는 디폴트로 가요. 그래서 디폴트로 간 다음에 디폴트라는 출력을 하고 나서 브릭이 돼버리죠. 이런 흐름 위에서 아래로 얘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이 디폴트는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뭐 굳이 디폴트라는 이 경우를 안 해도 되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딩을 하는 경우 모든 예외를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미처 케이스에서 판단하지 못했는데 디폴트마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디폴트는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값을 판단한 변수는 정수 자료만 돼요. 물론 차형은 문자 자료형이지만 정수 형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안 되는 게 실수 자료형, 플롯이나 더블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 문자를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볼게요. 한번 쭉 보시고 이게 아직 처음 하시는 거니까 못할 수 있는데 케이스나 브릭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반복되죠. 이런 경우는 뭐 드래그해서 그냥 저처럼 복사해서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괄호가
빠졌네. 네, 각자 실행해 보면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예요. 실행해서 1을 입력하면 1이 입력되고 2 입력하면 2가 출력되고 그 외의 값인 경우 디폴트로. 이 흐름이 이 if 문이랑 똑같아요. 이게 케이스 1인 경우, num 1인 경우 1을 출력합니다. 1입니다. 출력합니다. 2인 경우 else if로 2인 걸 확인하고 2입니다. 그 외에 디폴트는 else로 받아내는 이 그대로 대응이 되죠. 이 if 문과 스위치 문은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더 효율적으로 되는 몇몇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스위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경우 이거는 한번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나 여기서 브릭이 없는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실행해보면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하면 디폴트, 잠시만요. 왜 제대로 되지? 1인 경우 1, 2 디폴트가 다 실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을 입력했을 경우 여기서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충족이 돼요. 케이스 1의 경우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요. 안에 1을 출력하고 브릭을 안 했잖아요. 이 흐름을 탈출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상태로 쭉 밑으로 그냥 다 충족을 하면서 넘어가요. 프린트 2도 충족, 이 케이스도 충족되니까 2 출력하고 디폴트 충족하고. 그래서 브릭이 없으면 메뉴에서 충족이 돼버린 경우 밑에 다 충족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다 충족되고, 만약에 5인 경우는 5처럼 이렇게 애초에 디폴트인 경우로 입력하면 여기가 5면
얘 충족 안 하니까 넘어가고 얘 충족 안 하니까 넘어가고 그냥 디폴트 여기서부터 그냥 충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디폴트만 출력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브릭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 흐름에서 탈출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아시면 되고, 여기서 더 활용을 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 방금 그 브릭이 없다는 걸 약간 응용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경우 여기서 1을 입력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여기서부터 조건을 충족하죠. 1 케이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충족이 되니까 이 브릭 없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밑으로 그냥 충족해 버려요. 그러니까 케이스 2에서 충족이 되고, 여기 브릭을 써야죠. 충족해서 케이스 2에서 1 혹은 2라는 걸 출력하고 브릭을 하니까 이 스위치 문이 끝나버리는 거죠. 2를 했을 경우에도 1은 충족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조건이 충족되니까 1 혹은 2라는 걸 출력하고 브릭으로 탈출. 여기서 그냥 이거 if 문에서 5월을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1이나 2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 싶은데, if 문에서 간단하게 5월 연산자를 쓸 수 있는데, 스위치에서도 그냥 브릭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조건을 한 번에 묶어버리는. 여기서 경우 1 혹은 2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3 혹은 4를 if 문으로 구현한 거를 그대로 여기서 케이스 1과 2를 묶고 여기서 탈출을 한번 넣은 다음에 3과 4를 붙여버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이렇게 브릭을 넣고 빼고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겹치거나 이런 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케이스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if를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배우면 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안 배워서 굳이 왜 그 안에서 선언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괄호를 통해서 범위가 선택된 경우에서 그 더 안쪽 중괄호에서 변수 선언한 경우, 더 바깥쪽에 중괄호에서 선언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변수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괄호 안에서 선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문 안에서 선언하고 싶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파이썬 한 분들은 이런 느낌이 익숙할 텐데, 그냥 이 는으로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변수를 선언하려면 중괄호를 한번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야지 변수 선언한다는 이 문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싶은 경우 중괄호를 한번 묶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 묶어도 오류가 안 뜨는 것도 있고 뜨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한 그 컴파일러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알아서 처리하는 컴파일러도 있고 안 하는 컴파일러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이렇게 무조건 모든 경우에서 되게 코드를 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면 좋고, 그 다음 for문, 이거는 반복문이에요. 이전엔 저희가 조건문이었죠. 조건을 확인하는 거였고, 이거는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형태예요. for라는 이 반복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세미콜론으로 구별이 돼요. int i는 0이라는 건 지금 i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초기식인 거예요. 초기. 맨 처음에 있는 식이고, 그 다음은 조건식, 그 다음에 변화식인데, 이거는 한번 반복을 할 때마다 변화식에 있는 대로 이 변수가 변해요. 여기서 i++면 i 증가 연산자죠. 그러니까 한번 반복을 하고 나서 여기서 한번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변화식대로 한번 증가가 돼요. 그러면 i는 0이었는데 한번 증가했으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이 조건식을 한번 확인해요. i가 100보다 작은 경우, 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는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i가 98, 99 해갖고 100까지 된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증가 연산자를 통해서 100이 딱 된 순간 조건식을 확인해요.
근데 100이면 이 작아야 된다는 조건식을 충족 못하죠. 그러면 false가 되면 이 반복문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잠시만. 한번 반복하고 맨 처음에 초기식대로 반복하고 돌아와서 변화식 적용해서 변한 다음에 조건을 확인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고 변화한 다음에 조건 확인하고,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그대로 따라 쳐주세요. 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맨 처음의 경우 0으로 넣었죠. 이거를 여서 선언 안 하고 바깥에서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여기서 선언하는 게 좋고, 포문 안에서. 근데 여기서의 경우 이거는 지금 안 배워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다들 웬만하면 포문 안에서 인트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i가 0으로 됐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들어가서 이걸 출력해요. 이때 0이니까 0인 상태로 헬로가 되고, 이 상태로 계속 반복되면서 1, 2, 3, 4, 5, 6, 7, 8, 9 하고, 10 마지막 9에서 9 헬로라고 출력한 다음에 돌아가서 i++를 하죠. 그러면 10이 됐죠. 10이 된 상태에서 확인했는데 조건문 충족 안 해. 10이니까. 그럼 탈출을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포문 바깥에서 얘를 만나죠. 여기서 그러니까 10 out, 얘가 출력이 되죠. 9까지만 되고 10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문, 이 조건문. 그래서 네, 이거는 0이냐 1이냐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0에서 9까지 반복했죠? 0부터 9까지면 10번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초기 값을 0으로 한 경우, 그러면 이 숫자 10보다 작다, 10, 이 10번을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0부터 보기 싫다 라고 하는 경우 1이라고 했을 경우, 그럼 이렇게 하면
1부터 해서 10보다 작은 경우만 한다는 거는 1, 2, 3, 4, 5, 6, 7, 8, 9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9번만 반복되죠? 근데 초기값을 1로 했는데 이 숫자만큼 여기 적은 숫자만큼 반복하고 싶다, 10번 반복하고 싶다, 그런 경우 여기서 는이라 하면 1부터 시작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면 반복한다라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럼 이 딱 10번. 그러니까 이 초기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중간에 조건식이 달라져요. 이거는 반복만 하는 경우, 그냥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만 하는 경우는 이게 0이냐 1이냐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i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0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싶은 경우는 여기서 초기값을 0이 아니라 1로 해야 되니까 이걸 신경 써야 되고, 여기서 1을 했으면 여기서 초기값을 1로 한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반복을 하고 싶으면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를 해야 되고, 초기값을 0으로 한 경우는 작다라고만 하면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숫자만큼 10번 반복하는 거. 이거는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플러스 했죠? 증가 연산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감소 연산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초기값이 100이죠. 그럼 100을 통해서 여기서 출력을 해요. 그럼 여기서 헬로 월드 100이 됐겠죠. 그리고 출력을 했으니까 다시 위로 돌아가서 감소 연산자를 통해서 99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확인해요. i가 0보다 크면 계속 반복한다는 소리니까 99면 충족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헬로 월드 99 쭉 해서 99, 98, 99 한 다음에 1 해서 헬로 월드 1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감소 연산자로 0이 된 경우 0보다 커야 된댔으니까 헬로 월드 0은 출력하지 않고 탈출. 이거는 여기 안에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다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건 계속 응용이 돼요. 축약형은 이런 데 쓰라고 축약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1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2를 할 수도 있고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여러 경우에서 간단한 반복문을 통한 이렇게 여러 별짓기라던가 이렇게 그림을 만든다던가 이런 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축약형 통해서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 if문이랑 같은 맥락으로 세미콜론을 여기다 쓰면 여기서 나눠져 버리니까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중괄호 똑같이 생략할 수 있고 첫 번째 줄은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거 따라 써주세요. 포문을 변수를 2개를 쓸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약간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만 바꾸면 돼.
이거 실행해보면 그래서 인트를 한 번도 쓰면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안 되나? 이러면 되네. 이거 사이에 인트 쓰시면 안 돼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되지만 이건 안 되거든요. 한 줄 안에 콤마를 통해서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수가 있는데 콤마 통해서 선언하는 거지 한 번 더 인트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라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만큼 끊어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i랑 j를 0으로 선언하는 거고 조건문은 i가 10보다 작은 경우만 한 거고 변수가 여러 개니까 변화식도 두 개로 연결한 거예요. 콤마를 통해서 i는 증가 연산자로 플러스 1씩 하는 거고 j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플러스 2씩. 그럼 여기 보면 처음엔 0이고 얘는 1 더하고 얘는 2 더하니까 1, 2, 2, 4, 3, 6 이렇게 쭉 해서 i가 9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i가 10을 넘어가니까 10 이상 되니까 탈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하나하나 식으로 봐야 되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응용하면 비교 연산자 통해서 논리 연산자 통해서 AND를 쓸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i가 10보다 작거나 아니면 j도 10보다 작은 경우만 한다 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AND 연산자를 통해서 엮은 거니까 이거 하나가 한 조건식이니까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무한 루프가 가능한데 무한 루프 말 그대로 무한히 계속 루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테크닉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흔히 쓰실 일은 없을 거고 폼을 통한 무한 루프는 굳이 안 쓰는데 그냥 알아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선언 안 하면 변화하는 것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실행하면 계속 그냥 얘들은 안 되죠. 얘들은 i랑 j를 선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루프라고 하고 실행하면 얘는 무한 루프니까 계속 루프. 이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죽여야 돼요. 이게 무한 루프. 그 다음은 while문. 얘는 포문이랑 형태는 다른데 반복한다는 맥락은 같아요. 근데 형태는 그냥 똑같아요. while문. 얘는 while문이 가질 수 있는 건 조건식만 있어요. 이 가로 안에서. 얘는 이 안에 조건만 하고 초기식을 넣을 경우 while문 바깥에서 선을 한 다음에 변화하는 경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i는 0이라고 이미 초기화를 했고 그 while의 조건문은 i가 0보다 작은 경우 라고 적었으니까 i가 0보다 작은 경우 true를 반환하죠. 그러니까 i가 0보다 작으면 이 안에는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0이면 100보다 작으니까 true가 반환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hello world를 한번 출력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변화식으로 i가 플러스 1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조건을 확인해요. i가 1이니까 조건도 충족되죠. hello world 하고 또 1을 더하고 돌아가서 2니까 충족되고 계속 하다가 100번째에서 여기서 99에서 i 플러스 플러스로 100이 딱 되는 순간 조건문으로 확인했을 때 100이면 100보다 작다란 조건식을 충족 못하니까
false가 나오죠. 그러면 while문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나가는. 이 while문은 똑같은데 이거는 if 조건문이랑 같은 맥락으로 세미콜론을 또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중괄호로 생략할 수 있고, while문 바로 밑에 한 줄은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리고 그 for문이랑 반복문이랑 같은 맥락으로 초기 값을 0이나 1로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 값을 여기서 i++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곱하기 2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이걸 듣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써보죠. 이러면 이렇게 하지. 네. 이거 실행하면 아마 1,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1 나올 거고 2, 4, 6, 1, 2, 4, 8, 그 다음에 16이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1, 2, 4, 8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그 흐름, 반복, 이거는 결국 얘랑 같죠. 근데 딱 보면 포문이 더 간단하죠. 그래서 while문은 굳이 이렇게 쓰진 않아요. while문은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데 이게 반복문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문이랑 비슷하게 한 거고, 이렇게 특정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하고 싶은 경우는 보통은 for문 쓰고, while문은 이렇게 다른 그게 있어요. 더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for문도 무한 루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true를 넣어요.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true를 넣은 경우는 while문이 이 조건문을 확인하는데 애초부터 true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조건문이 true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경우 while문이 계속 무한 루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rue 대신 1을 넣어도 1은 true를 했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근데 이 브릭은 나중에 하네. 이거는 좀 이따 저희가 앞에서 봤던 브릭을 통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뒤에서 보고, 일단은 while문을 배웠으니까 그 전에 do while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do while은 잘 안 쓰는데 do while을 쓸 바에 while로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업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으니까 한번 그냥 너무 간단하게만 보면 do while의 경우는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이거 먼저 해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두 while을 먼저 실행을 하고 조건식을 확인해요. while의 경우는 이 조건문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다시 확인하고 실행하고 확인하고인데 do while의 경우는 실행하고 확인하고예요. 그러니까 확인 먼저 하고 실행하거나 아니면 실행 먼저 하고 확인하거나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1이면 이렇게 된 경우 i가 1인데 0인 경우만 실행한다고 이렇게 적으면 조건을 확인 먼저 하고 나서 실행하니까 애초에 이 while문이 실행될 일은 없겠죠. 그 차이예요. 조건을 확인하고 실행하냐 아니면 실행 먼저 일단 한번 해보고 조건을 확인하냐, 이게 do while과 while의 차이. 그리고 브릭을 통해서 흐름을 제하는 건데 브릭은 방금 말했듯이 흐름에서 탈출하는 거, 즉시 종료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거 브릭은 보통 while에서 많이 쓰고 for문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번 써봅시다. A로 할게요. 네, 이것도 한번 보면 무한 반복을 전제로 하고 있죠. 전제로 한 상태에서 A를 변화시키고 있고 마지막에 조건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변화하는 과정에서 10이 되면 브릭을 하는 거예요. 이 브릭은 조건문을 브릭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문은 브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탈출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반복하는 흐름을 만드는 게 if는 아니니까 if는 확인만 하는 건데 브릭은 반복하는 이 순환을 탈출한 거기 때문에 if를 탈출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브릭을 하면 제일 가까운 반복문 while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조건을 확인하는 것보다 출력한 게 먼저니까 10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 12니까 탈출한다 해서 이렇게 탈출이 되는 이 흐름. 이렇게 브릭을 통해서 while문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짤 수가 있는데 while은 보통 이렇게 짜기도 하고 방금 전에처럼 여기서 그냥 여기서부터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쭉 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전하기는 이거고
왜냐하면 무한 루프 이렇게 적으면 조건문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무한 루프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1이라고 하면 무한 루프를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들 실수는 하니까 조건문을 제대로 여기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제대로 안 시키는 경우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밤새 그게 안전한데 while문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알아가면 되고, continue는 브릭이랑 비슷한 건데 반복문에서 반복 단위를 한 단계 건너뛰어요. 스킵하는 건데 이건 직접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얘는 for문에서 많이 써요. while문에도 쓰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알아보기 쉬운 건 for문이니까 for문으로 한번 해보면, 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 간단한 수학인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한 경우 0이 아닌 경우라는 거는 나머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계산했을 때 이 0이 나오면 나머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니까 나머지가 있는 경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짝수고 있으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는 경우라고 봤으니까 홀수인 경우,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인 경우 컨티뉴 한다.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면 짝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맨 처음에 i가 1이니까 1이었을 때 여기 하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럼 0이 아니잖아요.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컨티뉴 한 단계 뛰어요. 컨티뉴를 만난 순간 여 밑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단계 뛰어서 폼은 위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1은 패스되고 그 다음 단계로 i가 플러스 되니까 2인 경우, i가 2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 0이니까 통과해서 2가 출력이 되고, 3인 경우 홀수니까 이 조건문 충족해서 컨티뉴 되고, 이렇게 반복. 그러니까 컨티뉴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한 단계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릭이랑 컨티뉴 차이는 여기서 브릭을 한 경우 i가 1인 순간부터 이 포문을 충족하기 때문에 탈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포문 자체가 끝나버려요. 브릭은 끝나버린 거고 컨티뉴는 이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그 한 단계만 스킵하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그 차이고,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한 문제를 별짓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 준선님 마이크 좀 켜보실래요? 준선님 파이썬 들으시죠? 파이썬에서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아 튜플이랑 리스트까지 나왔어요? 그럼 빠르네요. 별짓기 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C 듣는 분이 없네. 파이썬이 그정 나왔으면 C도 아마 나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한 거에서 어려운 건 전혀 없었죠. 반복문 간단한 거니까. 어 그러면 네 일단은 네 알겠고, 그러면 별짓기도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일단 55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반복문까지 했으니까 별짓기랑 이런 걸 섞어서 한번 내볼게요. 그거 한번 내주시고, 토요일 날 그 제 피드백을 혹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드백으로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그 수정하는 시간 감안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풀어볼라 했는데 계단식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이 포인터일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진도 있는데 이거 저희가 들을 제가 이거 적당히 쳐내고 안 쳐낸 것도 있고 안 쳐낸 것도 있을 텐데, 다음이 포인터거든요. 포인터 메모리 배열인데 포인터는 파이썬에 없어요. 대신 뭐 딕셔너리, 방금 말한 대로 튜플 이런 거는 더 복잡한 자료형인데, 왜냐하면 파이썬은 더 C 언어보다 나중에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자료 구조 이런 게 있는데, 포인터는 파이썬에 없고 C 계열 언어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중요하면서도 그 어려워요. C 언어가 빠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얘가 거의 뭐 C 언어 교육에 이렇게 사람들 쳐내는 한 첫 번째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첫 번째는 아니려나? 그 정도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 강의 웬만하면 오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수업을 포인터 수업을 한 이후의 과제도 아마 제가 적당히 한번 이거를 응용해 볼 만한 문제를 한번 찾아볼 건데, 그 과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